모든 영상에 소개하는 내용들은 각자의 판단에 맡깁니다. 리 에이스 채널은 항상 모든 영상에 있어서 유료로 하는 것들은 신중하게 결정하시는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무료로 하는 것들 역시 각자의 판단으로 선택해서 결정하시는 점이라는 것을 강조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리 에이스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 시간은 파이코인 1시간 전 코어팀 중요 공지에 대해서 살펴볼 겁니다. 코어팀에 어쩌면 그 지원 요청이 있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서 어떤 내용들인가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자, 일단 TD-코엔, 명확한 자금 세탁 방지 규정 부재 시 은행은 암호화폐 노출 제한 유지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보면은 은행들은 자금 세탁 방지를 최우선 과제로 둘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관련 리스크가 있을 경우에 암호화폐 익스포저 노출에 대한 제한을 할 거라고 얘기를 했고, 업계는 암호화폐 명확성이 높아지면 은행이 크립토 스탁 기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도록 유도할 거다. 그러나 자금 세탁, 테러 자금 조달, 그 다음에 제재 회피에 따라 직면하게 될 책임을 고려할 때 은행들은 계속해서 법적 명확성을 요구하게 될 것이다. 당연한 얘기예요. 어떻게 보면은 법적 명확성을 요구할 수밖에 없고, 아마 이런 코인들이 좀 더 인정되려면은 시간은 좀 걸리겠다. 하지만 예전에 비해서는 확실히 긍정적인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건 확실해졌어요. 트럼프, 멕시코 이어서 캐나다도 30일 관세 유예 합의를 했다라고 하죠. 미국과 관세 조치 30일 유예를 합의했다. 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좋은 대화를 나눴고 이것이 미국과 캐나다가 무역 관계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멕시코 관세부가 역시 한 달 유예가 결정된 바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뉴스 기사를 보면서 가장 화가 나는 사람은 아마 저일 거예요. 저는 어저께 제가 그동안 롱 포지션 잡았던 모든 돈을 다 잃었어요. 다 잃었는데, 그래서 좀 뭔가 요즘에 일이 어제부터 좀 손에 안 잡히고 약간 감흥이 없어졌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건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 항상 그 파생 선물 거래 이런 거 할 때 주의하시기 바란다라는 말씀 드리고, 근데 저는 배율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다 청산됐는데, 제가 어제 기준으로 계산해 보면은 그냥 2배를 넣었어도 다 청산됐어요. 진짜 충격적인 어제 그 패닉 상태였는데, 좀 이따 제가 다뤄드릴게요. 트럼프, 중국과 24시간 내 이야기, 협상 안 되면 대중 관세를 더 올리겠다라고 얘기했고, 대중 관세부가 시작할 것이다. 중국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더 올릴 것이라며 중국과도 향후 24시간 내 이야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는 G스탱 트리도 캐나다 총리와 재통화를 예고한 상태다 해서 캐나다는 30일 유예했다는 거 알고 계시고, 코인베이스 영국 가상자산 서비스 공급자 등록해가지고 한편 이렇게 서비스 공급자 등록을 했다라는 이런 부분도 볼 수 있습니다. 한편 비트코인 실질 가치 없다. 10년 내 빵원될 것이다 해서 가상자산 회의론이 잇따랐다 라고 돼 있죠. 그래서 뭐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유진 파마 미국 시카고대 교수를 비롯해서 뭐 빌 게이츠 뭐 등등등 해서 여러 뭐 유명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유명 인사들이 바로 비트코인은 뭡니까? 빵원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한 건데, 그거는 믿거나 말거나 뭐 어떻게 돼봐야 하는 거잖아요. 길고 짧은 건, 그죠? 파이코인이 361.2만 팔로워를 해서 360만을 돌파를 했습니다. 이거에 좀 몇 가지 뭐 이유도 있을 것 같은데, 잠깐 보면 일단 코인, 지금 코인 시장이 이렇게 많이 가격 상승이 됐어요. 와, 이때 샀으면 여러분들 얼마야? 아주 꿀꺽 맛있겠죠? 하여튼 가격 상승이 정말 지금 많이 되고 있다는 모습. 그리고 어저께 여러분들 2132달러까지 내려갔던 이 이더리움이 지금 벌써 30%가 올라간 거예요. 막말로 따지면 엄청나죠? 야, 그냥 대단해요. 코인 시장 미치도록 대단해요. 진짜 망했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는 제가 망했기 때문에. 일단은 파이코인을 살펴볼게요. 잡소리 그만하고. 자, 여러분 파이오니어 개발자 상인이든 어떤 방식으로 오픈 네트워크를 준비하는 데 도움을 달라 해서 이게 새벽 3시에 올라왔던 내용이에요. 도움을 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파이 여정의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을 거다 해가지고, 이거 뭐 이전에 나왔던 그런 공지 내역들인 것 같아요. 파이오니어 멀티넌스 그쵸? 근데 이런 걸 한 번 더 뭔가 리트윗식으로 해서 재공지를 했다라는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파이코인이 지금 뭔가 파이오니어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있다 이런 시그널로 보여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뭔가 도움을 준다면은 우리가 파이코인 채굴도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 KYC 인증도 열심히 받는다고 하면은 아마 요 파이코인이 가는 추진력에는 엄청나게 큰 힘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내용 보면은, 우리는 최근에 KYC 이름 불일치 그리고 소규모 전화번호 오타 변경 기능에 대한 2가지 업데이트를 발표했다. 이런 업데이트는 실제 개척자들이 정보를 업데이트하고 잠재적으로 KYC 프로세스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둔다 해서 이게 1시간 전 공지였어요. 내용을 보면은
KYC 불일치 사선 오타 전화번호 변경에서 되어 있죠. 조치를 취하면 KYC 차단을 해제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두 가지 새로운 업데이트가 출시되었다 해가지고, 첫 번째는 이름 불일치에 대한 솔루션. 파이 계정 이름과 KYC 이름이 일치하지 않는 개척자는 일반적으로 KYC 검증을 통해 계정 소유권을 증명하지 못해 신청이 거부된다. 여기에는 앱 인터페이스에서 여러 번 명확하게 공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실명을 사용해야 되는 요구사항을 따르지 않고 실명으로 계정을 업데이트하기 위한 2주 기간을 놓친 계정이 포함이 된다 라고 해서, 지역사 보고에 따르면은 이런 상황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다. 진정한 개척자들이 프로세스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 다음에 계정 이체와 같은 약관, 이렇게 정책 위반을 방지해야 할 필요성을 균형 있게 조정하기 위해 적격 개척자들이 다음과 같은 수행을 할 수 있다. 신청서를 다시 이렇게 제출을 하거나 모바일 잔액의 일부를 몰수하는 벌금을 물고, 20% 얘기했었죠. 그거예요. 그리고 KYC 업데이트를 한다. 적격한 파이오니어는 KYC 이름 불일치로 인한 KYC 신청 거부에 대한 이 텍스트와 파이오니어 특정 사항에 따른 옵션을 볼 수 있다라고 해서, 텍스트가 보이지 않으면 현재 이 기능을 사용할 수 없다라는 얘기예요. 요걸 얘기하는 거고, 이용 가능한 한 구체적인 옵션과 벌금 금액은 파이오니어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고 했는데, 보통은 20%로 지금 매겨지고 있는 것 같아요. 참고를 좀 하시면 좋겠고, 파이오니어에 대한 이름 불일치로 인해 신청이 거부된 사람들이 포함되나, 이 거부 이유를 정확히 한 번 항소했고 그 단일 항소가 거부된 경우에만 적격하다라는 내용도 참고해서 보시면 되고, 전화번호에 대한 작은 오타 수정에서 두 자리 편집할 수 있다. 이렇게 쭉 내용들을 살펴보면 돼요. 이건 기존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고, 프로필 들어가면은 이렇게 폰 넘버에 업데이트라고 돼 있죠. 수정이 가능하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수정을 할 수 있게끔 내놨다라는 건데, 이게 이제 공지로서 나온 거는 며칠 된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이게 알려진 거는 그렇게 오래되진 않은 것 같아요. 어저께 코어팀, 어제가 아니라 1시간 전에 코어팀이 이런 공지를 올렸다는 거는 많은 사람들이 이 업데이트에 대한 내용을 거의 보지 못했다, 뭐 이런 의미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뭐 1월 31일이라고 하나, 거의 지금 보면 하트도 눌린 거 보세요. 거의 없다라는 거를 우리가 보고 체감할 수 있겠죠. 다음 내용 보면은 이더리움 367.7만 팔로워, 여전히 팔로워가 좀 많고, 그 다음에 지금 이 마이그레이션 자체가 올라가지 않고 있어요. 11만 한 4천명 10만 4천명 정도 남았어요. 정확히 얘기하면 한 10만 3,500명 정도가 남았는데, 이 인원 이후에 어떻게 될지는 좀 더 그 움직임들을 살펴봐야 되는데, 하루에 2만 명씩만 돼도 충분히 5일이면 가능한데 왜 이걸 안 하고 있을까, 이런 의문점 가지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조만간 뭔가 다시 움직임이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파이 가격, 망상과 김칫국에 빠져서 상장되면 수만, 수십, 수백, 수천 갈 거라고 생각하고 대박소리 해대고 있네요. 상장 시 몇천 원 봐야지 정신들 차리시지 해가지고 나오는데, 유통 물량만 뭐 10억 개 나오는데, 일단 파이 가격 여기서 백날 논한다고 의미 없어요. 왜? 결국에는 얼마가 될지 아무도 몰라요. 뭐 예측, 인플루언스 예측 이딴 거 필요 없습니다. 결국은 내가 얼마에 팔 거냐, 이 마인드가 여러 명, 그 다음에 보편적인 그런 가격 수치에 된다면은 그 가격에서 거래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P2P 가격이 조금은 중요하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사실상 또 의미가 없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왜? 새로운 신규 투자자들, 이런 사람들은 아마 거래소에 상장되면 구매를 할 것이기 때문이죠. 2월 18일 오매 예상에서 나와 있는데 11년 2월 18일이 비트코인 최초 실물 거래 발생한 날이다. 피자 두 판이라고 하는데, 글쎄요, 2월 18일 오매 예상 약간 또잉스럽긴 하네요. 일단은 뭐 이런 부분이 있다라는 거. 근데 뭐 비트코인 거래를 했다고 파이코인이 이때 뭐 오매를 한다? 특이하긴 하네. 자, 내 지갑 속에 파이 많은가 적은가? 뭐 이런 또 글이 하나 올라요. 칼럼 같은 건데, 우리는 시야에 들어오는 건 무조건 나눠야 직성이 풀린다. 1000개면 많은가 적은가? 뭐 이런 건데, 1초와 2초 사이에는 얼마나 무수한 숫자가 끼어드는가? 쪼개고 나눌 수 있는 대상이어도 기어코 양쪽으로 갈라놓아야만 우리의 의식은 편안해진다. 쭉 보면은 1000개가 많은가 적은가 구별하는 기준이 될까 해가지고 나와 있는 이 내용. 2월 3일 기준으로 봤을 때 마이파이 앱에서 보면은 이렇게 증감 비율을 보면 돼요. 자, 보시면은 어쨌든 지금 누적 한번 보세요. 쭉 내려갈수록 정말 적다라는 걸 느낄 수 있죠. 거의 없어요. 뭐 레이쇼 했을 때 비율로 봤을 때는 우리가 상위 0.1% 안에 들려면은 10만 개 이상 가지고 있으면 된다. 그죠? 10만 개 이하가 6,910이니까 10만 개부터 해가지고 100만 개, 1000만 개, 100만 개 가지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인원이 많지 않아요. 몇백 명밖에 되지 않는다. 근데 몇백 명도 되게 많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런 사람이 있고 약간 이런 비율로 가야 돼요. 왜? 결국에 역피라미드 이런 비율,
또는 피라미드 비율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한 개부터 해서 이렇게 쫙쫙쫙쫙 올라간 사람은 당연히 상위 표시자는 거의 없어야 되는 게 정상이니까요. 저렇게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뭐 100개, 1000개와 500개 넣었고 1000개와 10,000개 사이에 5000개를 끼워서 좀 더 세분화된 이렇게 테이블이다라고 얘기하고요. 이 숫자를 막대 그래프로 나타내면 훨씬 더 직관적이다 해서 1000개 이상인 지갑이 얼마 안 된다라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1000개 이상 보유자는 전체 1.68%다라는 이런 결론이 나요. 그래서 상위 1% 이상 되려고 하면은 우리가 1000개보다 좀 많은 한 2000개 정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드는데, 일단은 1000개 이상만 가지고 있어도 우리는 상위 1.6%, 1.68% 안에 든다라는 이런 결론이 나올 거예요. 이런 숫자를 바탕으로 해서 1인당 마이그레이션 된 코인 개수와 락업 개수를 쉽게 뽑아낼 수 있다라고 해서 뭐 락이 된 물량들 이런 게 있는데, 전체 평균이 어떤 의미가 있겠는가 뭐 이렇게 얘기도 하죠. 락업 기간별 파이오니어 비중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데, 이렇게 비율 누적 한번 보면 돼요. 그러면 대부분이 락업을 했어요. 1년 락업 이상 비율만 하더라도 78%고 6개월 이상은 88.1%가 락업을 걸고 있다. 저주한 채굴량도 향상시키고 상장 초기에 어지러운 시세에 휘둘리지 않기 위해서 누구나 쉽게 선택할 수 있는 이런 전략이다라는 얘기도 있어요. 락업 기간별 파이오니어 수. 일단 3년 이상 락업이 63.4%, 그리고 6개월 이상 락업이 88.1%다라는 걸 봤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락업을 하고 있다. 그리고 반 이상, 최소한 60% 이상은 3년 이상 락업을 걸고 있다라는 이런 결론이 나오기도 하죠. 하여튼 저 정도 좀 참고하시고 다음 내용 보면은 파이코인 지금 보면 에어드랍 한다라고 해서 맨날 인스타에 올라오는 거 있죠. 여러분 절대 이런 거 신경도 쓰지 마세요. 어차피 314파이 여러분들한테 줄 것도 없고, 314파이가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들 계산해 보세요. 지금 한 달 내내 채굴해봐야 5개, 뭐 4개 이런 식으로 채굴할 텐데, 그거 채굴하는 거를 여러분들 60개월치, 그러니까 5년치를 준다고 하면은 여러분들은 믿으시겠습니까? 절대 말이 안 되는 거니까 저런 거에 낚여가지고 여러분들 한순간에 어이없게 파이코인 날리는 일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말씀까지 드리고 싶네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파이코인은 어떤지 자유롭게 여러분들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며,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리 에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에 궁금하셨지만 내가 시도해보기 어렵거나 시간 낭비하고 싶진 않고 새로운 제보를 해주실 분들께서는 아래의 주소로 메일을 보내주시면 제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단톡방은 유튜브 검색창에 소통창구를 개설했습니다를 검색해주셔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아울러 채널 멤버십 가입 시 다양한 혜택을 누리실 수 있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